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교과서 180쪽에 보시는 세상을 바꾸는 여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오늘이 선생님이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이 5월 11일이에요. 며칠 전에 등교 계약 날짜가 정해졌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선 등교 계약이 정해졌으니 최대한 빨리 여러분을 만나봤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여행.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바꾼다. 밑에 보시면 행복한 여행이란 무엇일까? 여행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웃는 여행이란 어떤 것일까? 여행자와 지역 주민이 행복을 나누는 여행.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작은 노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씩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충분히 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밑에 있는 것처럼 대한여행의 개념과 등장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대한여행의 사례를 분석해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관심 있는 대한여행을 찾고 실천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 오늘은 여기 대한여행의 개념과 등장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림 사진이 하나 나와 있죠. 두 친구가 엄청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여기 빨간색 점에 위치한 이 국가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자, 이제 캄보디아와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하나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근처에 타이라든지 미얀마, 라오스 이 나라와 함께 캄보디아는 불교를 믿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겠고요. 농업은 역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 벼농사를 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꼬마 친구가 끌고 타고 있는 이 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벼농사를 짓는데 많이 이용이 된 가축이 되겠죠. 선생님은 딱히 캄보디아를 가보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저의 첫 해외 여행은 신혼여행으로 프랑스 이거 간 게 끝이에요. 물론 이제 프랑스를 간 가운데 이탈리아를 잠깐 거쳐 가거나 아니면 모나코 프랑스 남부에 가보면 모나코란 나라가 있어요. 이탈리아. 자, 선생님은 굳이 딱 이야기하자면 딱 이 나라가 이 세 나라가 선생님이 방문을 했다. 가봤다. 유일한 나라 U3이겠죠? 나라가 되겠고요. 캄보디아는 가보진 않았지만 캄보디아 하면 유명한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라고 해서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영화 툼레이더? 선생님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역시 또 찾아봐야 되겠죠?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에 가보면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어요. 뭐 이런 사원의 모습들을 여러분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사원들이 그냥 돌로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원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라테라이트 토양의 흙으로 만들어요. 이 라테라이트라는 게 이제 붉은색의 성대 토양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열대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흙이고 이 흙이 이제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땅 위에 자라고 있는 식생이 제거되었을 경우에 햇빛을 받게 되면 아주 딱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리에서는 라테라이트 각. 자, 죄송해요. 선생님이 글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라테라이트라는 흙이 있는데 이게 식생이 제거되면 이제 위쪽에 풀이라든지 나무가 사라지게 되면 라테라이트 각이라고 해서 아주 딱딱한 벽돌과 같은 형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앙코르와트 사원, 아까 사진에서 봤던 이런 앙코르와트와 같은 사원들의 모습도 실질적으로 이 라테라이트 각으로 만들어졌고 여기 보시면 약간 붉은색으로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 이 라테라이트 흙은 붉은색이 토양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도 약간 붉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영화상에서 툼레이더? 선생님 영화를 잘 안 봐서 이 영화에서도 이 라테라이트 그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영화를 찍었다. 한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앙코르와트 스몰 투어, 앙코르와트 탑프롬 툼레이더 촬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다양한 모습들 사진 자료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쭉 내려가 보시면 앙코르와트에 가 보시면 이렇게 건물의 벽을 올라가는 뭐 나무의 모습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전에 영화를 찍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쪽에는 뭐 다양한 부조 조각상들이 들어가 있고요. 통제되는 여기는 나무의 무게로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있어 통제되는 곳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화 툼레이더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런 캄보디아. 실질적으로 이곳에 가서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는 하나의 여행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이런 문화재 유적들에 함부로 올라간다거나 거기에 있는 문화재 유적들을 훼손한다거나 하면 이 문화재를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개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대안여행입니다. 자, 대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그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자, 대안여행은 기존의 여행 형태를 대신하는 기존의 여행 형태를 대신하는 새로운 여행으로 여행자의 대량 이동과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행으로 정의된다. 자, 여행자의
대량 이동과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행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대한여행의 정의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대한여행에는 대표적으로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생태여행, 두 번째 농촌여행, 세 번째 공정여행 등이 있지만 여행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행이라면 여기 적어져 있어요.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행이라면 그 어떤 것도 모두 무슨 여행이 될 수 있다? 대한여행이 될 수 있다. 굳이 내가 생태여행이나 농촌이나 공정여행을 하지 않아도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행을 했다라면 그게 모두 다 대한여행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여행은 여행지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지 않는다. 경제적 이익 위주의 여행 정책은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 환경에 파괴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 부정적인 사례예요.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했었을 경우. 자, 예를 들어 신들의 섬이라 불리우는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매년 90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몰리는 곳이다.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잘 사는 마을이 되었으나 여행자의 소비가 발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 자, 여행을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그 돈이 발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자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대형 리조트 개발로 마을의 식수도 말라버렸다. 땅을 팔았다가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도 있다. 발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런 현실을 반성한 뜻 있는 기업과 사람들이 여행자와 지역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여행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여행은 여행자의 즐거움만 생각하기보다는 여행지의 자연과 인문 환경을 함께 살피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여행자는 코끼리 트레킹을 하며 즐기기보다는 다친 코끼리를 보살피고 고급 호텔이 아닌 현지 주민의 집에 머무르며 훼손된 문화유산 복원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주로 소규모로 여행을 합니다. 대한여행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하는 여행이며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위쪽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발리의 위치는요, 이쪽 빨간색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 인도네시아 발리의 주민과 민속 공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발리의 바투르산을 트레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물론 트레킹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대한여행은 첫 번째 그 여행지의 전통 문화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전통 문화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인문적인 부분이 된다면 자연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태계 파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오늘이 5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태원 코로나 그것 때문에 경고 문자가 떴습니다. 잠시 잠깐 죄송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계속 이어가서 전통 문화가 됐든 생태계가 됐든 인문 환경 자연 환경.
결국은 이 모든 지역들의 환경과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관광의 특징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대한관광 대규모가 될까요? 소규모가 될까요? 그렇죠. 소규모 여행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가 아니라 개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여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존의 관광이 뭐 예를 들어서 여행자의 욕구 충족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관광 위락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곳을 통해서 간다라면 이런 대한관광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이든 뭐 문화적인 관광 자원이든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여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의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현지 문화체험의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체험을 하면서 드는 비용은 여행사가 가져간다거나 뭐 이런 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패키지 투어의 개념하고는 다르겠죠. 자유여행이 되면서 이 문화체험과 관련된 비용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체험비가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지역의 현지인과 함께 즐기면서 직접적인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현지인과 함께 즐기는, 그래서 이런 대한관광은 기존의 관광,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관광을 무슨 관광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대량관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대량관광, 사람들 한꺼번에 뭐 많이 해가지고 하는 관광이기 때문에 대량관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혹시 머량관광이라고 할까봐 대량관광 해서 대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의 대중화 혹은 대량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고요. 이 대한여행은 자연환경, 인문환경, 문화를 중요시하면서 소규모의 개별 관광을 지향하는, 그리고 현지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여행이 바로 무슨 관광이 된다? 대한 관광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 책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에 보시면 무엇이 나와 있어요? 탄자니아에 대한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도상에서 빨간색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탄자니아가 될 텐데요. 탄자니아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라가 대표적으로 케냐. 자,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에 걸쳐서 넓게 나타난 부분이 바로 세렝게티 초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렝게티 초원입니다. 사파리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자, 우선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면 탄자니아에 대한 여행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음토와 음부 마을. 자, 음토와 음부 마을이래요. 여기 모기의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여행자들이 마을 생활을 체험하면서, 자, 여행자들이 마을 생활을 체험한대요. 동시에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은 이곳의 주요 생산물인 바나나를 이용한 맥주 만들기, 바나나 잎 수공예품 체험, 바나나 농장 견학, 전통 음식과 전통 시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이곳의
환경 보전과 마을의 여성 교육을 위해 사용이 되고요. 여행자들은 직접 마을의 화덕을 고치거나 청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중에서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바나나 농장 같은 경우 열대지방의 바나나 농장뿐만 아니라 열대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의 형태는 플랜테이션. 자, 열대지방의 농업의 형태는 플랜테이션이에요.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열대지방에 우리 보통 열대지방에 위치한 나라들은 잘 살지 못하는 저개발국이 보통이겠죠. 이 열대지방에 유리한 기후 환경. 자, 여기서 말한 유리한 기후 환경은 열대지방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고온 다습이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열대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과 고온 건조한 겨울철. 그래서 여름에는 다습, 겨울에는 건조한 사바나 기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열대 몬순도 나타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리한 농작물 재배에 유리한 기후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작물을 재배하는 게 특징인 거죠? 상품 작물이에요. 혹은 기호식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팔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들어가는 자본과 기술은 엄청나게 대량으로. 그냥 결국은 선생님은 이 책을 보면서도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바나나 농장을 견학을 한다는 건 결국 선진국의 자본이 투입된 큰 회사의 농장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농장 견학하는 건 돈이 또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책이 무조건 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번에는 탄자니아 음토와 음부의 전통 음식인 차파리빵 만드는 모습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공예품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장도 나와 있어요. 해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직접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금이 이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케냐의 사파리 여행과 마사이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탄자니아하고 케냐 위치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자면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이 케냐, 아래쪽이 탄자니아, 이 사이에 걸쳐서 있는 게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케냐는 1960년대부터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행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야생동물 사파리 여행을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 관광시설도 확충하였다. 자,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았어요. 대규모잖아요. 지금 여행 산업은 케냐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파리 여행은 인기를 끌었지만 정작 지역 주민인 마사이족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여행자를 위한 사파리 공원과 작물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조상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사파리의 코끼리들이 이들의 주식을 먹어치고 있다. 여행 산업과 여행자들은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자, 어떤 여행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했다던 responsibletravel.com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다시 responsible
travel.com. 주소는요. 이건데요. 선생님이 뭐 이거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브 어웨이라는 라는 곳인데요. 캄보디아 등 12개 나라에서 지뢰를 밟아 장애인이 된 이들에게 재활용 부품으로 휠체어를 제작해주는 자원봉사와 지뢰박물관 방문, 요리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이트에는요,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맞는지 볼게요. 사브라닝크 사브란랭크.com. 자, 이 사브라넨크는 프랑스 남부와 북부 이탈리아의 중세 로마 시대의 마을, 성곽, 돌길, 성벽 등을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블루월 아드리아해 돌고래 연구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근 섬 36개 곳에서 돌고래 개체수를 측정하고 행동을 관찰하며 고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사이트들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이 바로 외국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대한여행과 관련된 누리집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해가지고 보여준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바로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 여행. 자, 농촌 마을 여행이 있으면 어촌 마을 여행. 자, 어촌이 있으면 산촌 마을 여행이라고 해서요. 이 농촌 마을 여행은 여러분이 블로그란다. 녹색 창, 파란 창, 웰촌 포털. 다음에 어촌 마을 여행은 바다 여행. 다음에 이 산림 마을 여행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우리 한번 바다 여행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바다 여행을 치시면 실제로 이 바다 여행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 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바다 여행 어촌 체험 마을 PC 버전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인생바다 만나러 어촌 여행 갑니다. 바다 도서관, 이달의 바다 정보, 아름다운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여행 후기, 어촌 관광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해양 관광 해서 날씨 정보, 조석 정보, 바다 갈라짐, 섬 여객 운항 정보, 해양 정보 인터넷 방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고 싶은 지역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이제 어촌 체험 마을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어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한 군데 예를 들어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남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
뭐 예를 들어서 체크를 했다. 그러면 돌몰이 어촌 체험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안내서부터 마을 체험, 마을 숙박, 마을 장터, 물때 정보, 커뮤니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갯벌 체험하는 부분들, 숙박시설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타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관광과 관련해서 나타난 하나의 누리집 사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뭐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자꾸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것도 저것도 막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자니 조금은 어색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을 교실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좋겠어요. 실은 이 다음에 이제 183쪽부터 생태여행 그리고 185쪽의 공정여행 원래는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분하고 저기 188쪽에 있는 지속 가능한 여행 더 해가지고 1시간 하면서 우리 중간 1차 지필고사 보기 전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 다시 한 번은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지금 일부러 조금 끌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조금 지루했다라면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태여행하고 공정여행 조금 더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여기 사진 설명 안 했다라고 서운해하지 말고 이거는 치타일까요? 표범일까요? 무늬로 봤을 때는 치타인 것 같고요. 뭐 아래쪽에 보시면 국립공원, 코끼리, 여행자를 위한 숙소, 마사이족 뭐 이런 모습들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교과서 183쪽 생태여행부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